우차싸,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 쇼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진호 씨. 오늘 오전 갑자기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해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하며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예계에 따르면 이진호 씨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10억 원이 넘고 따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도 이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지민의 소속사 빅히트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씨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함께했던 방송인 이수근과 가수 하성운 등이 이 씨에게 적잖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있는지 지금 파악 중이고요. 저는 이제 이수근 씨하고 하성운 씨만 들었거든요.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태 파악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이 씨가 고정으로 나선 JTBC 아는 형님 제작진은 이진호가 다음 촬영부터 하차한다며 기존 촬영분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호 씨는 오늘 예정된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에도 불참했는데 넷플릭스 측은 제작이 끝난 만큼 이 씨 출연 부분을 그대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 수사 의뢰건을 접수했다며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민원인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부업체에도 손을 뻗어 모두 23억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죠. 그중 가수 영탁 씨는 지난해 7월 이진호 씨가 세금 문제로 돈을 빌려갔지만 전액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있는지 지금 파악 중이고요. 저는 이제 이수근 씨하고 하성운 씨만 들었거든요.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좀 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어제 돌연 불법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도박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도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그맨 이진호 씨 참 최근까지 각종 TV 프로에서 참 맹활약을 하던 사람인데 자 어제 갑자기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디서 뭘 했다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2020년도에 네. 인터넷 도박에 뭐 우연히 빠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마약과 똑같습니다. 뇌 구조가 네. 도박을 한번 해서 따게 되면은 그걸 네. 계속 그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도박에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도박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돈까지 도박에 사용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주변 동료들, 뭐 심지어 사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도박과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거짓말. 예. 또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욕이 상실이 되고 마약의 한각 증세, 도박은 역시 그 뇌 기능이 충족되는 그런 어떤 스릴,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도박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준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 입장에 잘 나가는 유망주 그 개그맨으로서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박 사실을 본인이 SNS에 올린 거는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회자가 됐죠.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 왜 돈을 자주 빌리다 보니까 어디에. 결국 도박하는 사람들 습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언론의 취재, 그다음에 연예계의 소문, 그다음에 경찰이 내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또 본인이 OTT, 넷플릭스의 이제 그 코미디 네. 리벤지 같은 이런 부분에 엄청난 파급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이실직고 한 게 아니냐. 지금 방금 들어온 그 정보에 의하면 강남서에서 네. 이진호 씨를 도박 전 이 수사 착수 내사 단계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박 빚이 꽤 많더군요. 네. 지금 이렇게 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빚이 또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사채빚만 13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 강남 사채 시장 같은 데는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13억 정도 뭐 매체에서 보도를 했죠. 그리고 동료들 뭐 PD나 뭐 심지어 진행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동료 연예인들, 개그맨들, 뭐 네. 가수 뭐 연기자들 포함해가지고 거의 10억 원 상당의 이 개인 빚을 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은 경기도 모처에 그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제 이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아마 생활이 보통 궁핍한 상황으로 전락을 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네, 뭐 BTS 지민을 비롯한 연예계 동료들한테도 꽤 많이 빌렸던데 지민은 뭐 거의 뭐 1억 원을 빌려줬다고 그래요? BTS 지민이 2020년도에 1억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는데 이진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후배니까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1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하고 뭐 이 지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29세 방탄소년단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가수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10년 이내 좀 갚아라 이렇게까지 뭐 간용을 베풀었다 이런 그래도 얘기도 뭐 나오고 착하네요. 있는데 네. 사실은 10년 이내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뭐 네. 1억이란 돈이 상대적으로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1억이란 돈은 이진우 씨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내가 도박할게 돈 좀 빌려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박할게 하고 돈을 빌리잖아요. 예. 그럼 참 우리 그 뉴스브리핑 시청자분들 재밌는 팁 하나 드리는데 도박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면 원인에 있어서 불법 행위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형사상. 그래서 도박하는 걸 알면서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원인에 있어 범죄 행위에 의한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박돈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정설이죠. 법리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이진호 씨가 뭐라고 거짓말했대요? 이진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납부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급하게 쓰고 조만간 빨리 도로 변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동료 연예인들은 잘 나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쏘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빌려달라고 하는 대로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또 같은 동료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정도라도 몇백에서 몇 천만 원 정도라도 의리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대부분 연예인들이 통상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진호 씨, 뭐 똑똑한 사람이고 또 인기도 좋고 불법 도박을 하면 그걸로 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런 일에 빠지죠? 그러니까요. 도박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도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도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죠. 거의 대부분 이 딜러 쪽, 네. 사측에서 가져간다는 게 정상이거든요. 도박장 주인밖에 돈 버는 사람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획득하고 땄지만 이겼지만 결국은 패하게 된다. 이게 도박인데 문제는 도박에 빠져들면 마약과 똑같다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뇌 기능의 해마라는 거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즐거움을 만끽하고 스릴을 느끼는 게 점점 증폭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도박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가끔 실제로 있었던 그 일선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도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손가락을 단지한다고 하죠. 아이고, 손가락을 실제 절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결국은 절단된 손으로 또 도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 도박은 일맥상통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습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진호 씨가 지난 6월에도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질 않아가지고 사기죄로 피소가 됐더라고요. 이때도 네. 도박 빚이었습니까?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겁니다. 아마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면 도박 자금을 빌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게 강남 경찰서로 이첩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강남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려다가 고소 취하가 들어온 겁니다. 아마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고소 취하가 돼서 수사를 안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강남 경찰서에서 이제 이미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되면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니까 이 수사 착수 전에 내사 단계 돌입했다는 게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진호 씨,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 이런 일에 휘말리면 다른 사람한테도 큰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네. 같이 어제 보니까 OTT 네. 새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렇죠. 제작 발표를 하려고 네. 했는데 거기도 못 나오고 그럼 이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코미디 리벤지라고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작 발표 당일날 이진우 씨가 SNS에 올렸어요. 네. 장문의 도박 사실을 고백을 사회하게 된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만약 이걸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 넷플릭스 OTT 이제 코미디 리벤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 작품에 대한 엄청난 이 소위 말하면 손해가 오게 됩니다. 여론의 악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하는 상습 도박자를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그리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박 비판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고백을 한 건데 리벤지 측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 특히 이경규 그 유명한 이경규 예. 개그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라 하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진호 씨가 나오는 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틀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 OTT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걸 어쩔 수 없다. 그대로 방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 작품을 그대로 방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이 작품을 봐야 되느냐라고 네. 이런 부분들의 비판 강도가 세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출연진들 내지는 어떤 그 제작비라든가 이런 걸 건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 방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상파 같으면 이거 방영 못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아예 방송을 통으로 없애면 없앴지. 그럼요. 편집이 불가능하면 못해요. 아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는 이제 좀 하는 거죠. 이 누리꾼들 반응이 좀 안 좋군요. 그래서 예. 누리꾼들은 정말 심각한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뭐 범죄자가 하는 그걸 봐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큰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고백. 그런데 좀 예상치 못한 또 후과가 있더군요. 자, 돈을 지인들한테 꿨는데 이거 차용증 안 썼다면 증여로 봐서 또 네. 국세청에 증여세 내야 된다고요? 사실 이제 국세청의 어떤 그 한 대중 속의 한 사람인데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증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그 세법에 보면 증여세법이나 하는 부분에 이제 항목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 다른 사람에게 증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돈을 대여한 상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발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이 수사가 이게 계속 진척이 된다고 하면은 동료 연예인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 이 증여라는 거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불성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